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하루에 100원 정도면 충분한 알약인 아스피린 하나로 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스피린 복용의 득과 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병원의 암센터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스피린을 매일 먹으면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발생률이 35% 정도가 감소하고 그 사망률은 40%나 감소를 한다. 구강암이나 식도암은 그 발생률이 30% 정도 감소하고 그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들이 50%나 감소하더라.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발생률이 30%, 사망률은 35%가 감소한다. 전립선암은 그 발생률이 10% 감소하고 사망률은 15%가 감소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으로 인한 그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각종 논문들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한번 또 봤더니 구강암, 식도암으로 인한 5년 내의 사망률이 아스피린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10몇 % 정도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사망률이 감소한다. 5년 이상 사망률은 한 50% 이상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전립선암, 혈액암, 기타 여러 가지 암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0몇 %에서 30몇 % 사망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는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피린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약국에 와가지고 아스피린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해열 진통제에 아스피린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피린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500mg짜리 해열 진통제가 항암 효과가 그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걸 찾으면 안 되냐면은 이 500mg은 고용량 아스피린이고요. 이거는 필요할 때만 어쩌다가 진통제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먹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고 장기적으로 복용하라고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스피린을 찾으셔야 되냐? 심혈관 질환용 아스피린,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짜리 아스피린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은 아스피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점을 결정을 하실 때에는 이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득과 실을 저울질을 해서 득과 실을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관의 그 혈액순환, 혈관이 찐득찐득하게 굳는 것을 방지를 많이 해주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을 심장에 무리가 안 가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 막힘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 발생률을 줄여주는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쁜 점은 무엇이냐? 아스피린을 보고서 나쁜 점은 위장 출혈 위험성이 증가를 합니다. 출혈 위험. 그 다음에 뇌출혈 위험성도 약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요. 상당히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이렇게 아스피린의 작용을 이해를 하려면 아스피린의 득과 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기능을 차단하는 약이거든요.
혈소판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굳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 아스피린이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퍼져나갈 때, 우리 몸에서 전이가 될 때는 암세포가 혈소판을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전이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혈소판의 기능을 막으면 암세포가 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전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스피린의 역할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이 통증과 염증도 줄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 될 위험성을 높이고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하고 분열하는 것을 염증이 있을 때 더 촉진이 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면 암 발생이 줄어든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스피린의 장점이자 득이고요. 아스피린의 실은 단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혈소판의 기능을 막다 보면 출혈 위험이 증가를 해서 피가 잘 안 멈출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치과 치료나 수술 전에는 아스피린을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기초 상식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아스피린을 그렇게 항암 목적으로 먹다 보면 위장 출혈이 더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되고, 이게 실이죠. 그리고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내가 위험성이 있냐 없냐는 판단 못합니다. 이거는 전문의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피린을 드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미국 복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좋은데요. 50대에 심혈관 위험도가 약간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심혈관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복부 비만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심혈관 위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드셔도 좋습니다. 60세에서 69세인 경우에는 좀 C등급이라고 해서 권장 등급은 좀 떨어지지만 드시려면 드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50세 미만은 50세 이하의 젊은 나이에는 굳이 아스피린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부작용이 더 증가하고 위장 출혈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드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미국의 심장협회,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심혈관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로 원한다면 40세에서 70세 사이의 분들은 드셔도 좋은데, 혈관 막힘이나 심장의 기능 이상 유무를 병원에서 전문의의 판단을 검사를 받고서 드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드실 때는 항상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식도염이나 위장 출혈로 진단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드셔야 되고요. 혈소판 감소증, 혈액응고질환, 신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꼭 의사 상담을 하고 드셔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드실 때는 부작용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위장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상으로 아스피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스피린 복용의 득과 실을 개인적으로 잘 따져보시고 병원에서 의사 상담 후에 드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